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134일 동안 이어진 촛불 집회가 지난 주말 20차 집회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은 이제 우리 역사에 새겨질 텐데요. 하지만 가야 할 길이 아직 멉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적폐청산, 개혁과제 해결은 아직 눈에 띄는 성과가 보이지 않는데요. 이 시간엔 지난 국회 부의장이셨던 더불어민주당 육선 중진 힐러리 이석현 의원과 함께 탄핵 정국 이후 적폐 청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벌써부터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힐러리, 작년 아마 필리버스터 끝난 다음에 한번 뵀던 것 같은데 한번 왔었어요. 예,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예. 네, 힐러리로 저희에게 깊은 인상을 주셨던 이석현 의원 나와 계시고요. 먼저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예. 연대 인사 말씀 한번 찐하게 해주시죠.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그동안 참 촛불 집회 하시느라 이 나라 살펴보느라 고생들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이제 고샘 추위가 좀 예상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오는 봄을 겨울로 도로 돌려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감 가지고 함께 열심히 해나가기를 서로 약속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이제 봄이 온 것 같아요. 예. 네, 계절도 그렇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네. 우리 시민들께서 봄이 왔다. 예. 지난 주말 폭죽도 터뜨리시고 그랬어요. 축제를 가지기도 했는데 뭐 안타깝게도 탄핵 반대를 주장하시는 분 중에 목숨을 잃으신 분도 있어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자, 어쨌든 저희가 이 탄핵 정국 그리고 탄핵 정국 이후에 네. 상황을 좀 예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광고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가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 주시면 저희 이 핸드폰을 통해서 카톡 메시지 아니면 페이스톡 아니면 음성 통화 이렇게 의견을 또 주실 수가 있습니다. 댓글이 오면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석현 의원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또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제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지난주 탄핵 선고 어디서 네. 보셨습니까? 집에서 봤습니다. 집에서 보셨어요? 예. 혼자 보셨어요? 예, 혼자 봤어요. 조용히. 좀 예상하셨나요? 8대0 만장일치. 8대 0은 그 네. 예상만이 아니라 아예 그냥 제가 확실하게 예언했어요. 예언하셨어요? 예, 박주민 의원님을 그 2월 달에 네. 힐러리 쇼에 초대를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그 8대 0 확실하게 얘기를 했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날짜 판정하는 3월 10일. 판결하는 날짜까지도 둘이 내기했는데 네. 100원 내기를 했어요 그때. 100원이요? 돈을 100원 내기로. 100억은 아니죠? 예, 100원입니다. 지금 제가 100원 받을 게 있습니다. 그래. 그렇군요. 그거 어떻게 맞추셨어요? 원래 좀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안목이 있는데 뭐 이렇게 제가 뭘 맞추고도 맞췄다 자랑을 하는 법이 없어요. 여기서 보니까 뭔 봉도사 또 청래도사 이분들은 뭘 네. 맞췄다고 막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맞춰도 원래 잘하는 도사보다 경제가 높은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절대 맞췄단 말 않고 네. 국민들이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요? 예. 자랑하지 않고 예. 겸손하게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은 그냥 다르게. 맞히기만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네. 되도록 역사를 바꿔나가는 일에 역할하는 게 그게 그렇죠. 해야지. 제가 그 전에 국회에서 탄핵 표결할 때 네. 탄핵 소추안 표결할 때 인증샷 주장했던 거 혹시 기억하나요? 예, 기억합니다. 예, 뭐 투표용지를 네. 비밀 투표지만 핸드폰으로 찍어서 나중에 올리자라고 막 제가 주장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그 덕을 상당히 표 많이 나온 데는 덕이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네. 그게 왜 친박 의원님들이나 또 일부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던 의원님들에게 자극이 됐어요. 왜냐하면 투표소에 들어가서 네. 가나 부 한 글자 쓰고 나오는 거라 10초 안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 들어가서 한참씩 있다 나오고 파닥파닥 이 뭔가 PC 번쩍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어떤 분은 아예 핸드폰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걸 다 찍어놨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게 심리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쳐서 네. 이럴까 저럴까 했던 분들한테는 표 많이 나오는 계기가 됐다 하는데 그런 것도 예. 지금 물어보니까 제가 얘기 자랑한 적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네. 도사를 자처하는 분들은 네.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하는데 네. 도사위의 선사는 이렇게 되도록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네.
저희가 그동안 도사만 봤었는데 오늘은 선사를 모시고 힐러리 선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말씀하신 SNS에 올리자 이런 말씀 저희 기억이 나고요. 자, 이 극적인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 대행의 결정문 낭독이었습니다. 예. 저는 사실 좀 불안했거든요. 예. 처음에 들을 때 예. 그러나 뭐 이게 안 된다. 그러나 이게 안 된다. 예. 이러다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어요. 예. 좀 떨리셨나요? 그거는 네. 제가 법을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판결하는 걸 많이 봤어요. 일반 재판들도. 본래 그 판결할 때 뭐가 안 된다는 걸 내세우면 마지막에 가서 그러나 이러니까 된다 하면서 판결이 나거든요. 참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어떻게 보면 헌정사상 좀 불행한 일이기도 하죠. 예.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어제 보여준 모습, 예. 그 웃음을 보면서 미소를 보면서 많은 분들께서 소름이 끼친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좀 미안한 표정이라도 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저 뭐 우주 기운 얘기만 하더니 그 마치 외계에서 온 사람 같은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하고는 전혀 안 맞는 네. 희희낙낙했지 않습니까? 사인해 주.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검찰을 우습게 하는 겁니다. 이제 특검은 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검찰 실제 사실 대통령이 뭐 검찰 요직자들은 다 임명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다 남아 있죠. 검찰이 나를 어떻게 하겠나 이 생각을 특검과 달리 그래서 이 박영수 특검 시즌 2를 빨리 네. 우리가 되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이런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예.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 예. 이런 말을 했는데 예. 이거 뭐 대국민 선전포고인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이 될까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네. 얘기가 뭐 과거 촛불 집회에서 저희가 많이 불렀던 노래 촛불 집회에서 했던 얘기고 진실 또 밝혀진다. 박정희 전두환 시대 네. 민주화 운동하다 감옥 가던 사람들이 예. 하는 말이었어요. 그게 진실은 밝혀집니다 하면서 감옥 갔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근데 거꾸로 뭐 블랙리스트 등 해서 민주주의를 억압한 사람이 그 말을 하니까 참 어안이 벙벙하고 네. 앞으로는 이제 민주투사들도 할 말이 없게 됐구나 그 말을 못해. 그렇네요. 그래. 또 그러고 저런 얘기 뭐 하대요. 네. 다 뭐라더라? 그 저기 자기가 다 안고 가겠다 예, 그러대요. 예. 그 안고 간다는 말은 남이 저질러놓은 일들 그런 책임을 내가 대신 다 지어준다는 게 안고 간단 말이거든요. 자기가 다 내질러놓은 오물을 자기가 묻히고 가는 건데 그게 무슨 안고 간다고 생각을 낼 일입니까? 네. 그래서 둘 다 참 이게 어안이 벙벙하고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네. 그러니까 이게 탄핵이 인용된다음에도 예. 현실 인식이 잘 안 됐다는 거잖아요.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뭐 기각될 줄 알았는데 인용이 돼서 놀랐다, 그런가 봐요.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런가 봐요. 우리가 전에 저 기억 안 납니까? 왜 그 무슨 정윤재 TV인가에 정규재 TV인가 네. 인터뷰할 때 예. 그 촛불보다 그 태극기 맞아요. 집회가 뭐 두 두 배 배가 더 많다면서요라고 말하고 하는 얘기 봤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이번에도 탄핵 그냥 부결됩니다 이렇게 해준 건 아닐지. 네. 그러니까 집도 안 고쳐놨겠죠. 어떻게 아니, 두 가지 경우를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준비를. 그렇죠. 인용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인용될 줄 몰랐나 인용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집도 고쳐놨어야 되는데 네. 이제 집 고친다고 하는데 정말 그건지 아니면 뭐 증거 인멸하느라고 이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저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증거 인멸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죠. 청와대에 있는 동안에 밤새 불 켜 있었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네. 혹시 뭘 했나 알 수가 없어요. 검찰이 조사해봐야 합니다. 이제 검찰이 그렇습니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데 특검할 때까지는 우선 검찰이 해야 되니까. 네. 뭐 10만여 페이지 자료가 지금 검찰로 넘어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는 한다고 해요. 예.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의원님께서는 뭐 그동안 여러 김대중 전 대통령 비롯해서 예. 함께 계셨고 예. 모시고 하셨는데 예. 이게 이렇게 상황 판단 이런 걸 잘 안 될 만큼 예. 주변 인사들이 이렇게 전해주지 않나요? 원래 그런 건가요? 아니면 박 전 대통령이 특별한 건가요? 박 전 대통령이 특이한 특별한 건가요? 거죠. 말하자면 정말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지 않으니까 듣기 네. 좋은 얘기만 보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극히 제한적인 몇 사람들만 몸종 같은 사람들이
이제 잘 돼갑니다, 잘 돼갑니다 했겠죠. 그래서 상황을 몰랐던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국민과 불통이 네. 바로 박 대통령의 그런 스타일, 마치 자기는 중세 교황은 무오류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황은 네. 잘못을 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게 왕족처럼 내가 하는 일은 다 옳은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은 밥을 먹든 화장실에 가든 그게 다 국민을 위한 일이고 나는 잘못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인식이 박혀 있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때 박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그 인식이. 그래서 국민들을 알기로 우습게 알고 소통을 안 하니까 네. 바로 그런 이제 그 막힘, 불통 현상이 바로 이런 지금 난센스를 청구합니다. 가져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내려온 내력이라 그걸 집안 보고 내력이라고. 예. 배웠다라고도 볼 수 그 있는 거네요. 집안 내력이 그렇다고 말하는 게 적절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여러 이제 언론 매체 지금 국민의 80%가 예. 탄핵을 원했고 언론에서도 계속 인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었는데 예. 그걸 몰랐다는 건 정말 이해가 아직도 되지가 않습니다. 이 대통령 대리인들, 네. 헌재에서 변호인들이 그분들이 박근혜 씨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던 거라고 봐요. 난 박근혜 씨를 위해서 일한 사람이면은 네. 좀 더 상황이 얼마나 불리한지도 정확히 알려줬을 거고 재판부에 대해서 그렇게 재판부에 대해서 막말, 국회 대변인이냐고 막말 막 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재판에 유리하겠어요, 그런 말들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분들이 네. 그분들 나름대로 잘못된 시국관, 잘못된 세계관 가지고 그냥 자기들 화풀이 한 거예요. 박근혜 씨를 위한 대리인들이 아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심지어 막판에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말조차도 안 해줬던 거라고 봐야죠. 참 그래서 보일러를 놓고 도배를 하고 장판을 교체하고 부랴부랴. 그러지 않으면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네. 그러지 않으면. 그래서 사실 지난 주말 때까지만 해도 이러다가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계속 안 나오고 버티는 게 아니냐. 그럼 어떻게 하냐?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숙박비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까지 하셨었는데 예. 이게 재밌는 표현이죠. 네, 탄핵 선고가 있게 된다면 바로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이정미 이 권한대행이 시간까지 맞습니다. 시계까지 확인하면서 11시 21분이라고 맞습니다. 명시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네. 나오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네. 정든 집 하루 더 묵겠다 하면 국민들이 양해할 거라 제가 트위터에 올렸잖아요. 그리고 아이고 삼성동 변기 뜨느라고 시간 걸리는 거면 에이 참하고 말 거다 국민들이. 그러나 예. 만일에 증거인멸을 하느라고 하는 것이면 정말 참을 수 없다. 검찰 뭐 하냐 내가 이렇게 트위터에 올렸는데 네. 이 실제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네. 저 양반이 좀 며칠 그렇게 거기서 그렇게 하려고 하나 생각했었는데 누가 또 나가야 된다고 말을 해줬나 봐요. 나온 거 보니까. 더 이상 안 됩니다. 누가 얘기를 해줬나 봐요. 해줬나 봐요. 네, 뭐는. 참모진에서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인멸할 걸 다 인멸했거나 아, 만일에 그 목적이었다면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게 다 됐기 때문에 시간이 다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검찰이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혀야 되는데 네. 내가 지금 검찰에 대해서 마음이 안 놓여요. 안 놓이는 게 네네. 벌써 얘기가 특검에서 넘어온 그 수사 기록이 10만 페이지가 넘습니다. 이거 벌라면 오래 걸립니다. 이런 얘기 검찰이 하잖아요. 네.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탄핵 재판에서 대통령 대리인들이 자료가 많습니다. 이거 많이 보려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빨리 하면 안 됩니다. 막 하던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정말 잘할 건가? 그래서 특검 다시 살려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특검 연장법 네. 나는 정세균 의장이 빨리 그 상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정세균 의장 사실 작년 필리버스터 때 예. 직권상정된 상황 보면 예. 그때보다 지금이 더 국가 비상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게 되는데 예. 끝까지 결단을 안 내려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게 그 법에 있는 네. 국회법 85조에 있는 직권상정의 시기라는 게 내가 전에도 논의 얘기했지만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을 때 직권상정할 네.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천재지변과 전시사변을 빼고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100만 인파가 20번을 길거리 나와서 이렇게 외치는 이런 상황, 네. 또 대통령이 없어가지고 지금 안보 외교 사령탑이 없는 이런 상황, 네.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어떤 상황이 길까하고 상상이 잘 안 가요. 거기다 또 최근에 미사일을 막 하루에 4발을 쏴가지고 북한이 그렇죠. 황교안 씨도 왜 지하벙커에 들어갔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하벙커에 들어가고 이게 지금 비상한 상황이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 번 하고 네. 벌써 그 전에도 왜 김정남 죽었을 때도 맞아요. 또 NSC 회의 안 했습니까? 국가안보회의
국가안보위를 연달아 지금 3번 열었어요. 이번까지. 그래서 최근에 또 열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이 정부가 인정하는 국가 비상사태인데 우리 국회는 하물며 예. 이 국가 비상사태죠. 옛날 정의화 의장은 어땠습니까? 그때 뭐 안 하려고 처음에는 버티다가 청와대에서 눈부릅뜨니까 그렇죠. 저기 북한에서 미사일 한 방 쏜 걸 가지고 그걸 구실로 지금 국가 비상사태라고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지금 거기다 대면 말할 수가 없이 상황이죠. 정세균 의장과 조금 뭐 소통을 하고 계신가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한심 저 당에서 많이들 말씀을 했고 뭐 원내대표나 당대표나 다 말씀했지만 이 보시는 안목이 다른 것 같고 그분이 예. 내가 볼 때 또 훌륭한 점이 많이 있고 유능한 분이고 정의로운데 이 시국을 보는 눈이 우리하고는 좀 그 관점이 다른 건가 싶어요. 그래서 그쪽에 법사위원회에 예. 법을 또 하나 냈지 않습니까? 과거에 박주민 의원이 특검위원장으로 네. 냈던 것을 네. 그래서 안 하니까 또 거기다 아예 그냥 좀 자세하게 자 지금 이 특검을 연장하는 이 법이 통과돼도 지난번에 이미 끝난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어올 말로 박영수 특검이 네. 이어받는다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법안을 또 내놨어요. 그놈을 상정해 주면 아주 좋은데 그거를 법사위원회에서 안 권 되잖아요. 누구죠? 권성동 네. 위원장이 그걸 해야 되는데 안 해요. 하죠. 예. 안 하니까 권성동 위원장보다는 그도 우리 정세균 의원이 우리 야당 출신이었고 더 훌륭한 분이니까 거기다 기대들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2월 국회 때 그 현장에서도 많이 이 상황을 전해드렸는데요. 권성동 법사위원장, 바른정당에서는 그때 특검법 개정안에 찬성했었는데 예. 나는 바른정당 소속이지만 법사위원장이다. 법사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만 상정하게 돼 있다. 그게 관례다라는 주장만 계속 펼쳤습니다. 그랬어요. 네, 이제 3월 국회에서 이게 또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아까 하던 말씀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탄핵 반대 집회에서 저번에 헌재 앞에서 목숨을 잃는 사고까지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박 전 대통령의 어제 삼성동 사저 발언을 보면 예. 이걸 더 하라는 건지 사실 좀 안타까운 지도자라면 그렇습니다. 뭐 한때 대통령이었다면 네. 화합과 통합 예. 자 이제 헌재 판결이 내려졌으니 저는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갑니다. 자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뭐 이런 메시지나 그래야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 돌아가신 분들 보면 참 우리 국민인데 안타까워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선동하던 분들이 뭐라고 했어요. 탄핵이 인용이 되면 나는 스스로 죽겠다. 라고 한 그런 정모 얘기도 씨도 있었죠. 있고 또 네. 전에 뭐 예를 들어 이정현 대표 같으면 국회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통과되면 손가락에 장지지겠다. 네. 장지진 사람도 없고 지금 죽은 사람도 없고 또 그 단상 대한문 단상에 올라가서 온갖 주먹 쥐고 선동하던 사람들 하나도 손가락 하나 다친 사람 없어요. 그냥 그 선동에 넘어간 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다치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요. 상황에서 책임들을 네. 져야 돼요. 친박 집회 그 사망 사고 났던 친박 측에 열었던 사람들 검찰이 바로 구속을 시켜서 조사를 해야 돼요. 안 해요. 안 하고 또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아까 말씀한 김에 네. 삼성동 사저에 네네. 삼성동 사저에 원래 기자한테 청와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3일 오늘 사저로 가겠다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맞죠? 원래 보도가 됐었죠. 그런데 하루 전인 일요일에 그걸 막 간 거 아닙니까 갑자기? 네. 그런데 어떻게 알고 친박 단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옵니까 천님이? 뒤로들 다 내통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예. 내통을 해서 그런 각종 그런 친박 행사들이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입니다. 그 점이 바로. 그리고 저 얘기도 내 꼭 하고 싶네요. 네네 하시죠. 거기가 말입니다. 지금들 몰라요 국민들이. 어떤 친박 단체가 앞으로 4개월간을 매일 거기서 집회하겠다고 박근혜 사저에서 하겠다고 강남 경찰서에다가 내놨어요. 지금 집회 신청을 해놨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왜 그렇게 했습니까? 4개월간을 뭐냐면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거예요. 검찰이 때로는 강제 집행도 하고 증거 그러기도 하고 그럴 또 수도 소환도 있죠. 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그 앞에서 맞고 난리를 쳐봐요. 참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내놨는데 이건 정말 이 그런 걸 의도하고 그런 걸 주도하는 사람들이 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 하나 말하자면 네. 검찰이 그걸 승인해 줘서는 안 됩니다. 안 하는 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법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네. 학교 앞에서 집회 못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바로 학교에 집시법. 붙어 있죠. 집시법 8조 5항. 네. 예, 근데 거기가 어떻게 되냐면 삼릉 초등학교 후문하고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친박 단체가 앞으로 집회 시위를 해서는 안 되는 지역입니다. 검찰이 이거 승인해 주면 큰일 날 일. 예. 위법입니다. 네,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검찰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화면에 어제
그 예. 삼성동 사저 현장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이 카메라 기자들 앞에서 저렇게 흔들면서 방해했어요, 취재를. 그랬죠. 사실상 방해를 했습니다. 저렇게 예. 해서 저희가 지금 저희 화면에는 박 전 대통령 얼굴이 잘 보이지가 않는데 예. 기자들이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위치에서는. 예전에 친박 집회에서는 예. 어떤 분내가 그 사다리로 막 사진 기자를 후에 쳐가지고 그러니까요. 죽을 뻔봤잖아요. 네. 이런 폭력에 대해서 만일 지금 촛불하던 분들이 또는 네. 옛날에 왜 광우병 파동 때 이 시위했던 네, 분들이 네. 만일 그렇게 했으면 전부 잡아다 지금 그럴 수 엄청난 있죠. 지금 수사를 했을 건데 네. 사람들 조용 뭐 어떻게 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뭐 몇명 입건했다라는 뉴스는 나오고 있지만 이런 폭력 집회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까봐 좀 걱정이 되고요. 저런 사태 났으면 옛날에는 다 물대포 쏴가지고 막 쓰러지고 그랬죠. 그렇죠. 민중 총궐기 때 그랬죠.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가지고 쓰러지기도 했는데 이러다가 박 전 대통령 어제 친박 의원들하고 한 7분 넘게 거기 서가지고 예. 한 사람 인사하고 악수하고 뭐 이러고 있던데 친박 의원들하고 같이 이제 탄핵 무효 집회에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러다가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라니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가 예상해온 바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예. 탄핵 인용됐다고 예. 이제 봄이다 끝났다 예.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이번 대선도 예. 앞두고 있고 예. 이러다가 이제 뉴스의 중심 그리고 뉴스의 초점이 박 전 대통령에게 모아지고 예. 보수 세력 결집에 어떻게 보면 뭐 단초가 돼서 예. 좀 이게 대선에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런 걸 노리는 거겠죠. 앞으로도 자꾸 어떤 이벤트를 만들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 네. 이제 승복을 하고 화합하라는 말을 그 안 하는 거는 네네. 내심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안 하는 건 내심으로는 불복 시위를 좀 많이 해주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걸 기대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 승복 화해 메시지 하라 하는 것은 참 무리고 네. 또 그렇게 해봤자 그것은 진심이 아니라면 거짓말을 강요하는 것처럼 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또 고민에 빠져요. 그래서 그런 것 아예 접어버리고 기대를 접자 이제. 기대를 접고 예.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우리대로 주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번 그 촛불혁명 네. 이 불러온 것이 탄핵을 불러왔잖아요. 그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대통령이라도 법 아래 있다. 권력을 남용하면 저 탄핵된다. 파면된다. 네. 이걸 배준 거고 또 하나가 뭡니까? 탄핵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탄핵을 하기가 국회에서도 그 3분의 2 하는데 그 맞아요. 얼마나 마음 졸였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 헌재에서도 네. 그래서 4개월 반 동안 우리 국민들이 그 엄동사란에 밤마다 주말에 나와서 네. 벌벌 떨고 앉아서 외칠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통령 제대로 뽑자. 대통령 뽑아놓고 AS 해달라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제대로 된 대통령 뽑아서 네네. 그래 뽑아야 된다는 큰 교훈을 우리가 얻었어요. 그래서 아. 대통령 제대로 뽑는 일을 이제 앞으로 눈앞에 닥친 일입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이제 마음을 가져야지 지금 뭐 박근혜가 뭐 한마디 해주길 바라는 것도 우습고 네. 한마디 해도 참 믿기 어려워요. 그 진심을. 지금 만약에 뭐 청와대 나서면서 저는 승복합니다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고 전에 거짓말 하라고 할 수가 국민 없으니까. 앞에 사과해놓고 전에 기자회견을 사과해놓고 맞아요. 그걸 완전히 뒤집은 일이 한 번 두 번입니까? 그래서 그래서 검찰 수사 특검사 받겠다 네. 얘기했었고 그렇죠, 그랬죠. 근데 그게 다 이제 헌재에서 다 평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 예. 부메랑에 대해서 날아왔었는데 자 지금 박 전 대통령 파면돼서 집에 돌아가면서도 진실이 밝혀질 거다라면서 지지자들에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모습 앞으로 상황이 녹록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키는 뭐 검찰 수사죠 우선은 예. 아직 뭐 3월 국회에서 특검법 그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 수사 좀 볼 수밖에 없는데 뭐 대규모 검사들이 꾸려져 가지고 특별수사를 하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검찰 수사는 피할 수는 없겠죠.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뭐 네. 대면 수사 이런 말 이제 집어넣어야 됩니다. 뭐냐면 소환해야 됩니다. 검찰에 소환. 일반 민간이잖아요. 그것도 죄 없는 일반 민간이 아니라
죄져서 파면당한 네. 탄핵받은 민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불러서 이제 제대로 소환 조사를 하고 네. 또 압수수색할 거 청와대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압수수색하고 또 이 사저도 압수수색하면서 네. 이게 제대로 이제 검찰이 사저도 압수수색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뭐 갖다 놓은 거 있나 알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제대로 검찰이 이제 해야지 우물우물하고 자료가 10만 페이지라 이거 보려면 오래 걸립니다 하고 뒤로 미루고 그러다가는 네. 검찰이 국민의 관역이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 검찰 넣기가 무겁습니다. 저 특검 될 때까지는. 네, 그래요. 이 검찰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검찰의 이 존립 예. 이유 자체가 여기서 예. 판가름 날 것 같아요. 예. 네, 여기서 검찰이 잘 못하면 예. 검찰에 대한 불신,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적폐청산 얘기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한 가지 또 염려가 되는 건 예. 검찰이 수사는 하겠지만 예. 한다고 했으니까 하겠죠. 예. 예. 압수수색 여부나 이런 건 모르겠지만 예.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의 검찰인데 예. 이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래요. 그 점도 참 걱정입니다. 실은 네. 참 걱정이에요. 지금 이제 대선 2달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주 참 고민들 내심 고민입니다. 이 그러니까요. 황교안 검찰인데 그 영향을 황교안 씨가 가만히 있을까? 아니, 그 특검 수사 문제도 연장도 안 했죠. 연장- 압수수색도 거부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할까 문제고 또 하나 저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 네네. 여러 기록물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 지금 이 사건에 직결되는 기록물들을 증거로 채택을 하지 않습니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려면. 그렇죠. 근데 청와대 기록물이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일반 기록물, 그다음에 네. 비밀 기록물, 그다음에 지정 기록물.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요 최장 30년 동안 누가 못 들여다보게 비밀로 이렇게 조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대행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어떻게 예를 들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면 중요한 결정적인 증거를 갖다가 그런 기록물 지정 기록물로나 해버리면 검찰이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그 큰 문제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렇게 할 수 권한입니다.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기록물들을. 야, 이거 똑똑히 봐야겠는데요. 어떻게 예. 되는지. 그렇죠. 그 뭐 중요한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그렇게 지정해 버린다면 지정해버리면 못 보는 거예요. 만약에? 검찰이 어허. 증거 채택을 못 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시간이 좀 더 지금 촉박하네요. 빨리 뭐 압수수색을 하든 뭔가 했어야 되고 빨리 이제라도 해야 빨리 돼요. 해야 되는데 실은 저 탄핵 판결 난 날 저녁에 네. 청와대 압수수색을 했어야 맞아요 검찰이. 아. 근데 않고 있더라고요. 이틀 지났죠. 이제. 그렇죠. 이틀이나 지났죠. 그렇습니다. 삼성동 사저에 계속 뭐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네. 취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뭐 가전제품 뭐 TV나 뭐 이런 게 들어가는 모습도 보이긴 했지만 자료 이런 것도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네. 전에 그 안 누가 그랬나요? 안 수석이 그랬죠. 말하냐면 왜 청와대에다 이런 자료들을 다 청와대에다 놨냐? 딴 데 안 예, 감추고 하니까 청와대가 제일 안전한 곳이라 걷어놨습니다 했잖아요. 청와대 제일 안전한 곳이라 각종 그런 증거물들이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세월이 네. 많이 흘렀지만 아, 그래서 그 압수수색을 바로 했어야 맞는 겁니다. 지금도 좀 늦었네요. 아니 황교안 안종범 수석이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수첩을 제일 안전한 곳이 네. 다 갖다 두었다. 그랬죠. 참 저희가 얘기하면서 안타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는데 카톡 메시지 하나 좀 소개해 드릴게요. 예, 대희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 힐러리 잘생겨지셨네요. 탄핵 인용돼서 그런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거는 네. 좀 잘못 보신 겁니다. 원래 제가 괜찮게 생겼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랐다. 요새 그걸 좀 제대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나는 바뀐 게 없어요. 네, 원래 잘 생기셨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힐러리 이석현 의원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 솔직히 근데 저희가 이 말씀은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촛불 정국에서 예, 국회가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럽습니다. 예, 개혁 입법 성과가 잘 보이지 않았고요. 예. 물론 자유한국당의 그 목리 예, 김진태 이 법사위의 간사의 이런 예, 어떻게 보면은 내 한 몸 던져서 맞겠다 이런 모습 예, 그리고 뭐 또 탄핵에 집중하느라 그렇기도 했지만 예. 민주당을 향해서 전략도 뭐 절박감도 부족했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국민들 비판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네. 또 상당히 또 저희가 반성도 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해를
좀 뭐 구한다면은 네. 선진화법을 이거 원래는 이게 몸싸움 안 하려고 만들어놨는데 그 선진화법에 우리가 도리어 우리가 묶여버렸어요 지금. 네. 그래서 다수결로 안 되니까.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지금까지 나름대로는 탄핵을 위해서 국회도 고심해 왔어요. 탄핵 소추 의결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그래도 이제 우리 국민들 기대에는 그렇죠. 우리 국민들은 이제 마음도 바쁘시고 국회의원들 우리가 뽑아놨는데 왜 저렇게 무능하나 그런 지탄을 하는 것이고 또 그걸 공감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정신 바짝 차려서 하려고 그러는데 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지금보다는 네. 정권 교체를 해서 앞으로 2달 뒤에 대선이니까 정권 교체를 해서 새 정부에서 제대로 적폐청산, 네. 검찰 개혁도 오고 국정원 개혁도 오고 또 언론 개혁, 재벌 개혁 이런 일들을 네. 국민과 함께 개혁 드라이브를 해나가야 할 걸로 그래야 그게 또 실효성이 있을 걸로 봐요. 지금보다는. 정권 교체 이후 그때를 좀 그때가 기대해 달라 힘- 이런 힘을 말씀이신데 그때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가. 예. 사실 이번 2017년 촛불 뭐 가깝게는 87년 6월 항쟁 이후부터 예. 30년 예. 더 길게 보면 일제 시대부터 쌓여온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예.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촛불 집회에서도 예. 적폐 청산을 외치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헬 조선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적폐를 청산하는 일 예. 이번에는 예. 가능할까요? 87년 그때 우리의 뜨거운 광장의 그 열기가 예.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네. 지금하고 상황이 달라요. 87년 6월 항쟁은 네네. 다 이겨놓고도 그래요. 전두환을 계승해서 노태우가 도로 대통령 됐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직석위원 그래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직석위원 하겠다 받아주니까 전열이 무너졌어요. 바로 그 투쟁의 대열이. 네네.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전에 박근혜 씨가 꾀를 쓰니라고 국회에서 해주는 대로 하겠다라고 할 때도 전열이 안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 뒤에 오히려 200만이 모였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 특히 SNS를 통해서 기민하게 소통하기 때문에 그때와 달리 지금은 우리가 적폐청산의 절호 기이고 가능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 민주당이 가령 대통령이 됐다. 네. 그런 경우에도 의석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120석 가지고 전체 과반수도 안 되는데 너희들이 개혁 제대로 할 거냐라고 걱정하잖아요. 걱정합니다. 네, 걱정하는데 이제 실은 그때도 국민의힘이 필요한 게 개혁 드라이브를 국민들의 힘으로 밀어줘야만 각 지역구 여론을 생각하니까 다른 당 의원들도 이쪽을 도와주게 돼요. 개혁 드라이브를. 그래서 네. 결국은 우리가 이 적폐청산하고 개혁하는 것은 네네. 정당만으로는 안 되고 국민과 함께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아 국민들이 또 주말마다 광장에 주말마다- 나와야 되지 않을까? 주말마다는 아니지만 죄송하지만 각 지역에서 네. 유권자 여론을 의원들은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야 그거 해야지. 네. 너네 당이 달라도 민주당이 좀 하자는 맞아요. 대통령이 하자는 그거 왜 안 하냐 이렇게 할 때 움직여요. 지난번 꼭 저거죠. 탄핵 그 소추 표결할 때 문자 막 오고 그때 전화 오고. 그게 욕하면서도 네. 국회의원들은 거기에 또 끌려갑니다 여론에. 아하. 네, 그렇게 됩니다.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그렇습니다. 그 의원님은 뭐 문자 뭐 이런 거 좀 많이 받으셨어요? 격려 문자를 많이 받았어요. 경유자. 그때 인증샷 그거 했다고 아. 이상한 아이디어라고 격려 문자를 제가 엄청 받았고 예. 우리 당 의원님들한테도 했어요. 이건 엄청나게 생각 마시오. 국회는 못 믿는 게 아니라 일부 세력들을 못 믿는 겁니다. 네, 그런데 네. 어떻게 할지 증거를 당겨서 만일 부결되면 유권자 앞에 그걸 보여주라고 할 때 예. 부담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기권 7표 나왔죠. 네. 그 기권표가 뭐였냐면요. 가라고 쓰고 걷다 동그라미 치거나 점을 찍어서 무효표 만든 거였어요. 가라고 핸드폰 찍은 거예요. 천상했다고. 그래놓고 무효 만든 사람들도 그런 말씀 있더라고요. 많이 나왔죠. 네. 찍어놓고 점 그러니까 찍고 예, 나중에 보험 들어놓고 보험 들어놓고. 정말 찍기 찬성하기 싫은 사람들은 그렇게 한 사람조차 나왔다는 얘기죠. 네. 그만치 인증샷은 부담을 줬던 겁니다. 일부 친박 의원들 그렇습니다. 등등. 네. 많은 새누리당 국민들의 의원들한테. 격려, 응원 문자 예. 받으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 견인해온 탄핵 정국, 예. 적폐 청산도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예. 자,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예. 힘을 조금 더 냅시다. 사실 저희가 오마이TV에서 작년 10월 29일부터 예. 이번 지난 주말까지 20번의 촛불 집회 한 번도 빼지 않고 현장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지나다 봤어요. 예. 보셨어요? 예. 몇 번 나가셨어요, 의원님? 정말 횟수는 모르겠는데요. 네. 절반 이상은 나왔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그 열망, 열기
한번 느껴보면은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예. 그 속에서 느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저도 실감했습니다. 네. 그 속에서 느끼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제 촛불 집회 와서 좀 보고 예, 국민들을 만나보고 예. 말씀을 좀 나눠보고 이래야 되는데 예, 그게 없었어요. 참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이제 이렇게 대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 이경환님이 이런 댓글 주셨네요. 귀요미 이석현 훈남 힐러리라고 응원을 주셨습니다. 자 다른 분 네, 댓글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정조엔님인가요? 조한나님인가요? 예. 탄핵을 기뻐하다 안타깝기도 했다. 그 고민이 다 없어졌습니다. 청와대에서 나오는 과정을 지켜보다 정말 대책 없는 에고이스트의 예. 정신 세계가 특별하다고 느꼈습니다. 예. 시간을 제멋대로 미루고 참 한심한 참모진 내각이 다 사표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도 주셨네요. 예. 어제 그 광경을 보면서 예. 다 열불이 나신 거예요 지금. 제 열불 다들 열불이 안 날 수가 없죠. 안 날 수가 없죠. 저도 아주 참 속상했습니다. 네, 좀 속상한 어제 저녁이었는데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몰 이후에는 방송사 카메라가 예. 다 김포공항으로 회항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돌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낮이었으면은 방송사 헬리콥터가 다 따라다니면서 전 과정을 보여주잖아요. 예.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일몰 이후에 아하. 해가 진 다음에 돌아갔다. 아, 이런 그래요? 뭐 예. 얘기도 있던데 그건 예. 정확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예. 어쨌든 밤에 예. 나와서 사저로 돌아가는 박 전 예. 대통령의 모습, 환한 미소를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자, 정권 교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87년과 지금의 상황 다르고 예. 국민들의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예. 그때는 정치권에 모든 걸 맡겨놨었는데 예. 지금은 정치권에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예. 지금도 국민들이 함께 함께 가야 하고 됩니다. 있다는 게 음. 중요합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꼭 해야 되는 적폐청산 이런 문제들 우리 국회의원들,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게 꼭 의견 주십시오. 네, 방송을 통해서 주시고요. 뭐 개인적으로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꼭 알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근데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예. 적폐청산보다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다. 예. 권력 구조를 바꾸는 게 지금 절실하다. 개헌을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개헌은요. 네. 원래 저도 개헌을 하자고 했던 사람입니다. 음, 대통령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이 필요한데 지금 개헌 얘기하는 것은 네, 의도가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동안은 탄핵을 위해서 온 국민들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였고 네. 지금 이제 대선이 지금 2달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괜히 개헌을 얘기를 꺼내 가지고 자꾸 이 초점을 흐리고 아, 또 오히려 반문 연대를 만드는 그런 뭐 세력 간 연결 고리로 그걸 삼고 개헌이라는 거 보니까 헌법이라는 건 한번 만들어 놓으면 수십 년 우리나라의 이 원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기본권 존중 원리, 통치 원리 되는 건데 이걸 갖다 그냥 잠깐 정략적인 목적으로 지금 그걸 주장한다는 것은 정말 이건 국민을 무시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네. 이런 문제는 대선 이후에 나중에 시간 가지고 충분히 국민들 뜻을 수렴하면서 네. 해나가야 되는 일이죠. 지금 바로 개헌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도가 보이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의원들한테도 그건 좀 말립니다. 그러세요? 예, 민주당 내 분위기 좀 어때요? 지금 뭐 당장 개헌은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좀 강한가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게 압도적이죠. 지금 당장 어떻게 개헌 얘기를 꺼내나? 네, 이 지금은 합의만 해놓고 나중에 하자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적폐청산하고 저쪽에 지금 기득권 세력, 네. 친박근혜 세력들을 이겨서 이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엉뚱한 얘기로 화제를 돌려놓나? 여기에 대한 그 경각심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괜히 또 찬성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네. 괜히 그걸로 인해서 당내 분란이 되지 않기 위해서 다수 의원들이 그냥 웬만하면 입 다물고 있죠들. 그렇군요. 예. 그런 당 분위기인데 정권 교체가 어쨌든 지금 예. 당면한 제일 큰 과제고 예, 정권 교체가 돼야 적폐청산도 가능하다 이렇게 예. 저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저는 어제 박 전 대통령 불복 메시지 사실상 예, 그걸 보고 예, 2012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댓글 사건 기억하시죠? 예, 예. 뭔가 판을 흔들려는 그렇죠. 그런 예. 일들이 예, 우리도 모르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그렇습니다. 그런 의구심, 예. 경각심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항상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대선까지 판을 흔들기 위해서 별하별 쇼가 다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 지금까지 우리 흔들림 없는 네. 그런 투지 거기다 플러스 우리 정치인들이 정신 음. 똑바로 차려서 이제 우리가
이 우리 하고 있는 일거일동을 국민이 다 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 이제 앞으로 힘을 합해서 해나가야지. 자칫하면은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그런 어떤 때는 좀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우리가 의원님이 무서울 정도면은 그렇습니다. 네. 일반 그래서 시민들은 어떤 경우라도 네. 자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 또 대한민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소박한 원리 이거 네. 하나 꽉 붙들고 탄핵을 성사시킨 이런 우리의 투지로 네네. 이제 우리가 일관성 있게 맞서 나가야 되죠. 실제로 탄핵이 지금 탄핵 이상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지난 10년간 정의는 이긴다 뭐 하는 얘기 우리가 많이 했지만 물론 이기는 모습이 안 보이고 맨날 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들 많이 했는데 이번 탄핵이 성사됨으로써 국민들 사람 속에 이제 희망의 메시지가 전파된 거예요. 희망 맞아요. 바이러스가 벌써 예. 정의로운 투쟁을 하다 보면 이기기도 하는구나. 신났어요. 이런 그 흐름으로 이제 예. 밀고 나가서 네. 지금 이제 일부밖에 못 이긴 겁니다. 이제 마저 다 이겨야 됩니다. 우리 이석현 의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힐링이 됩니다. 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예. 자신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예. 앞으로 우리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다, 예. 새로운 역사 만들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이거 댓글 보니까요. 예. 정재현님이 역시 이석현 짱, 팬들이 많으세요. 힐러리를 기억하고 있는 우리 팬들이 오마이뉴스에 자주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주 불러드리겠습니다. 김수혜님이 이 팟짱 예. 저희 단톡 메시지 주셨는데요. 이석현 의원님 나오셨네요.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세요. 안양인가 보네. 네, 그런가 봐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권 교체 반드시 해야 되고요. 지금은 개헌이 우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석현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하셨고요. 김소희님, 최성원님 메시지도 있는데 이거 한번 볼까요? 회사에서 몰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 몰래 방송을 보고 몰래 계시대요. 보이고,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어제 속보 봤는데 마치 독종들만의 세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검찰이 오든 특검이 오든 사저일 때는 난장판이 되겠네요.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라고 어제 예. 삼성동 상황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 많은 분들께서 우리 의원님을 응원해 주시고 또 민주당을 응원하고 야당에게 힘을 주는 것은 예. 이런 촛불의 열망을 국회에서 입법으로 보여주고 예. 적폐청산을 해달라, 꼭 해달라 이런 겁니다. 그렇죠. 예. 정의와 불의의 싸움에서 정의가 이겼고 예. 부패와 반부패의 싸움에서 반부패가 이겼다. 예. 이런 승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민주당이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네, 아주 이 국민들 기대와 바람을 마음속에 담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가 네, 과거에는 잘한 게 별로 없지만 네.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제 시대부터 남아 있는 일제 잔재부터 예. 지금 이명박근혜 9년까지 이 모든 적폐청산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세월이 좀 걸리기는 걸리겠지만 네,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은 우리 국민 의식이 높아져 있고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큰 힘을 얻어서 네, 할 거라고 봅니다. 실은 저는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10년을 자랑스럽게들 말씀하지만 아쉬운 것도 참 많습니다. 네. 당시에 국정원도 이렇게 놔뒀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아하. 대북 정부만 허들어가고 국내 정치는 지금 그렇죠. 규모를 확 줘야지. 지금 인원이 몇 명인지도 몰라요. 엄청나게 언론도 다 뒤에 어떤 서로 소통의 그런 네. 채널이 있어 보이고 또 1년에 1조 원 넘는 예산을 쓰고 그러니까요. 이런 걸 과거에 우리가 못했어요. 못했던 네. 건 우리가 제대로 못했던 것입니다. 다른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거 국정원 제자리를 돌려놓는 거 내국인 사찰은 천재인데 귀신인데 대북 정부에는 등신이잖아요. 이런 거 고쳐야 되거든. 그런 것도 네. 검찰 개혁 우리가 더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언론 개혁 또 재벌 개혁 이런 일들을 정말 지난 10년에 못한 것은 네. 정권을 주었던 국민들한테 우리가 정말 죄송한 일이에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 자랑만 할 일이 아니고 네. 앞으로 이제 이번에 이 정권이 교체된다면 우리가 사생결단을 하고 사생결단을 국회의원 그만두어도 좋다는 각오를 가지고 네. 국회에서도 해야 되고 대통령 된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고 네.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이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은 우리가 반성을 하는 점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의원님은 예전부터 예. 함께 우리 역사, 예. 민주화 역사 함께 예. 오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가슴에 더 와닿네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아쉬웠던 그런 부분들, 예. 그런 아쉬웠던 부분들이 지금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는 너무나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검찰, 국정원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당하고 힘들어했습니까? 언론 문제도 그렇고. 이번에 정권 교체되면 말씀 중인데 네네, 괜찮습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되면은 통합 이전에 청산을 하고 네. 그리고 국민이 하나 되는 게 중요해요. 그냥 무작정 통합하면서 하나로 그냥 이렇게 상처가 낫지 않았는데 그냥 봉합하는 그런 걸로는 또 다시 이명박 박근혜가 와요. 그래서 예. 적폐청산 네. 이게 뚜렷한 목표로 일단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주당 특히 제1당이기 때문에 예. 지켜보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더 잘해야 된다. 예. 이번 대선 전국에서 민주당이 정말 잘해야 되고 예. 야당이 잘해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을 시청자분들이 많이 하고 계신데요. 예. 짱돌님이 또 이런 의견 주셨네요. 이석현 의원님의 목소리가 멋져 보입니다. 팟짱에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참 선풀이 참 좋은 댓글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항상 더불어민주당을 응원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머그리고님께서 맞는 말씀이네 하셨고요. 코코케이트님이 옳소 하셨고 문승찬님이 등신 아까 말씀하신 등신 하시면서 이분 참 좋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 힐러리 이석현 의원이 나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나봐요. 힐링이 좀 되셨나봐요 진짜. 앞으로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나가야 되고 적폐청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이번 기회가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자주 나오셔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별로 나오라고 안 해요. 이제 다선됐다고 정부라고 맞아요. 별로 방송에서도 나오라고 않고 그래서 네. 저는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3개를 동시에 올리거든요. 네네. 거기다 매일 글 올리면서 거기 탐나도 많이 보면서 이렇게 소통합니다. 왜냐하면 지도부가 아니잖아요. 전에 부의장 그러시죠. 때는 지도부 회의 가서 발언을 했는데 그래서 조금 뒤천에 있으니까 자주 불러내십시오. 알겠습니다.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저희 예. 시청자분들께 예. 또 연대 인사 마지막으로 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려운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우리 고통의 길이 끝이 막혀 있는 동굴이 아니고 끝이 열려 있는 터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나의 터널을 빠져나와서 하늘을 잠시 봤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터널을 지나가야 됩니다. 바로 정권 교체하는 일과 적폐청산하는 일입니다. 지난 탄핵을 위해서 매진해 왔듯이 앞으로도 우리가 적폐청산과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또 하늘 볼 날을 기대하면서 이 험난한 길을 함께 걸어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 이석현이도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댓글들이 좀 올라왔는데요. 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준현님인가요? 윤준현님인가요? 예, 여기 미국 라스베가스인데요. 이석현 의원님 참 좋네요 하셨고요. 정재현님 정말 힐링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최상원님 소통하는 힐러리 20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강추. 제가 능력이 많이 부족해요. 네. 그리고 정용준님께서 국장님은 어디 가셨나요 하셨는데 장윤선 국장은 오늘 좀 하루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고요. 또 다른 회의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잠시 앉았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석현 의원님 필리버스터 때 조원진 의원한테 호통치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게 참 인상적이었나 봐요. 네. 힐러리의 분노. 화났었어요 제가. 네, 힐러리의 분노 영상이 저희가 기억나는데 오마이TV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네요. 자, 지금 하신 말씀 꼭 잊지 마시고 약속해 주세요. 여기서 응원할게요 하셨습니다. 네, 약속하시는 거죠? 국민 여러분 정말 말씀한 대로 약속드립니다. 꼭 부족한 점 이끌어 주시고 함께 힘이 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약속 저희가 믿으면서 약속이 지켜지는지 저희가 항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석현 민주당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제거하지 못하면 또다시 증식하는 헬리코박터 HP7으로 더 강하게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